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 차트는요, 총 100점이 100점으로 걸려 있고요. 차트를 삽입한 후 차트를 편집하고 차트의 도형 삽입까지 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꺼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제 파일 사작업 그래프에 5월 14일 문제부터 2022년 5월 14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제1작업을 지금 마친 상태예요. 제1작업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지를 보시면 조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하고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수정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먼저요. 어떤 차트를 만들기 전에 제1작업의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의 출력 형태로 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번에 데이터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범위는 어딘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요 문제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요 아래쪽에 가로 항목 축하고요. 그 다음에 번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러닝머신, 엑셀 통계, 그 다음에 수강료 신청 인원 여기 나와 있는 요 필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를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러닝머신이 있는 곳이 여기죠. 강좌명 쭉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료 있네요. 수강료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 인원 있네요. 컨트롤 키 눌러서 제가 드래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작업 시트에 필요한 내용을 먼저 블럭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블럭을 잡고 강좌명, 신청인원, 수강료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키보드에 F11키를 눌러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새로운 시트로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F11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 일작업 뒤에 이렇게 일작업 앞에요. 일작업 앞에 차트 1이 삽입되고요. 우리 차트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1 더블 클릭하셔서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차트 이동해 볼게요. 차트의 순서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4작업, 3작업 뒤로 이렇게 작업을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좀 화면을 좀 조절할게요. 문제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문제를 확인하시면서 옆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한 거냐면요. 이 부분을 한 겁니다. 1, 2, 3 맞죠? 1, 2, 3 조건에서 F11키를 누르고 새 시트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새 시트의 이름도 바꾸고 이동도 하고 요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4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보시면은 요 부분이거든요.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차트 영역을 먼저 이렇게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차트 영역을 먼저 클릭해 주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위에요. 빠른 레이아웃 3번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차트 도구 디자인이에요. 빠른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첫 번째 차트 스타일 첫 번째 거 1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거 차트 도구 디자인
빠른 레이아웃 1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몇 번 문제가 끝나는 거죠? 4번 문제는 끝납니다. 4번 문제 끝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차트 영역 서식을 바꾸는 문제예요. 차트 영역.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을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트 영역부터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홈탭으로 가셔서 홈탭에 굴림 11이라고 있으니까 글자 맑은 고딕 없애시고 굴림 엔터 그 다음에 뭐요? 1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부분의 글씨를 바꾸는 것은 여기 홈탭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홈탭에 굴림 11 이렇게 진행하시면 굴림 11로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게요. 우리 요 채우기 효과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 차트 영역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차트 영역 서식.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도 하고 테두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우기부터 볼까요? 채우기 앞에 조그만 삼각형 단추를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되실 거예요. 채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우기 효과가 질감 분홍 박엽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채우기 효과 질감 채우기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질감 여기 있네요. 질감 여기 질감 채우기 하시고 질감 옆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 요거 누르셔서 요거를 분홍 박엽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 박엽지. 그럼 눌러서 분홍 박엽지 여기 있습니다. 분홍 박엽지 여기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차트 영역이 분홍 박엽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흰색 배경에. 그럼 그림 영역 클릭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림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그림 영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림 영역 클릭하면 뭐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상자 이름에 그림 영역 서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 영역 서식 나오면 우리는 단색 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채우기에 그냥 흰색 배경이라는 단색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색 채우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단색 채우기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색깔 무슨 색으로요? 여기 요거 여기 흰색 여기요. 흰색 보시면 단색 채우기 그 다음에 색깔 흰색 여기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흰색이에요. 흰색 배경 1이라는 색깔입니다. 흰색 배경 1이라는 색깔을 테마색에서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차트 영역 서식하고요. 그림 영역 서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6번 제목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목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서식은요.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이 차트 제목 서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는 차트 제목 서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채우기도 해주시고 테두리도 해주시고 둘 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에 글꼴을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글꼴을 바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꼴을 바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차트 제목의 글꼴은 굵게 굴림 20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홈탭으로 가시면 돼요. 홈탭에 차트 제목 클릭하셨죠? 클릭하셨으면 홈탭에 굴림 잠깐만요. 제가 차트 제목 커서가 들어가 있어서요. 차트 제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홈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홈탭에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굴림 돼 있고요. 20이라고 돼 있네요. 20.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목에서 보시면 밑에 우리 완성본 제목에서도 보시면 차트 제목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요. 차트 제목을 홈탭에서 이렇게 검정색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채우기하고 테두리네요. 채우기하고 테두리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뭐죠?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아니면 흰색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차트 영역을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색깔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 테두리는 실선으로 하시고요. 테두리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 그래서 우리 이 부분요.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에 색깔 여기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좋고요.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 실선에 색을 어떤 색으로요?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두리 우리 여기 문제 조건에서는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 글꼴의 색깔도 검정색으로 안 돼 있지만 우리는 검정색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문서 신청 현황입니다.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및 통계분석 신청 현황 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차트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차트 제목 서식과 차트 제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됐습니다. 6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는 이제 먼저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계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열이 신청인원이라는 계열이 있고 수강료 단위원이라는 두 가지 계열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청인원 두 가지 계열 중에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신청인원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요. 보조축을 하래요. 그럼 먼저 요거부터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인원의 계열은 어떻게? 요걸 계열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런 주황 막대기 자체를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계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오른쪽 단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우리는 신청 인원의 계열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신청 인원의 바꾸고요. 요 차트 바꾸고 보조축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문제지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요. 신청 인원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누르시고요. 꺾은 선형은 네 번째 있는 꺾은 선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있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클릭하시고 보조축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시면 여기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신청 인원의 계열이 꺾은 선형으로 바뀌는 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냐면 표식이라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르기 좋은 표식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해당 표식을 누르기 쉬운 표식을 딱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뭐가 나타나죠? 보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 밑에 표식하시고 표식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 옵션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데이터 계열 서식 표식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은 표식 클릭, 표식 옵션 클릭하시면 됩니다. 표식 옵션 클릭. 그러면 이제 표식 옵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표식은 어떻게 하래요? 세모 크기 10으로 하고 또 표식에 또 레이블 값도 표시를 하래요. 레이블 값이 여기 나타나 있네요. 그럼 먼저 표식의 크기를 10으로 바꾸고 세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어디죠? 기본 제공. 표식 선택이 되셨습니까? 표식 선택이 됐으면 표식 선택에 기본 제공 요거 누르시고 요거 세모 형식의 세모 크기는 10으로 바꾸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표식을 선택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고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가셔서
세모하고 10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식을 잘 선택하시면 표식 옵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문제를 보시면 지금 문제를 좀 더 크게 봐야겠네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엑셀 통계라고 하는 거 위에 이렇게 뭐가 있나요? 요걸 레이블이라 그러거든요. 2325명이라고 레이블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엑셀 통계 여기 꺾은 선형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레이블을 달아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엑셀 통계 꺾은 선형을 먼저 선택해 볼까요? 그래서 엑셀 통계 꺾은 선형은 여기죠. 여기 보시면 엑셀 통계 꺾은 선형은 여기기 때문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엑셀 통계 꺾은 선형 그 표식만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 우리는 위에 삽입하기 위해서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 탭에 여기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여기 위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 이렇게 눌러주면 위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세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데이터 레이블 여기 옆에 요거 누르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방향 위쪽으로 꺾은 선형 레이블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값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눈금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결과 값을 보시면 우리 결과의 그 문제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유선이에요. 우선 주 눈금선에 보시면 이렇게 선 스타일의 파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죠? 세로값 축에도 여기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로 항목 축에도 가로로 선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도요? 보조 세로값 축에서도 보시면 여기 세로로 검은 선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 작업을 4군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4군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 눈금선 선택할까요? 주 눈금선 선택하시면 여기 옆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실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실선 선택하시고 검정색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대시 종류를 파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시 종류. 그래서 주 눈금선 서식이 나타나면 실선 그리고 검정색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파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시 종류에. 그래서 색은 검정색, 그다음에 대시 종류는 파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검정색하고요. 파선. 파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 대시 종류 요거 기억하셔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보시면 여기 보면 세로 값축 선택하셔서 실선 눌러주시면 되고입니다. 여기 세로 값축, 세로 값축 이 부분이에요. 세로 값축 선택해 주셔서 뭐 누르면 될까요? 선의 실선, 요거 선의 실선 눌러주시면 아마 검정색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실선 됐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제가 선택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요? 실선 눌러주시면 들어가고요. 밑에 아래쪽에 어디도요? 가로 항목축도 클릭하셔서 실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값축도 클릭하셔서 실선 해주시면 아마 검정색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해요? 여기 세로값축, 가로 항목축,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을 다 어떻게 해요? 실선에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선의 색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아마 그 눈금선들의 색깔들은 눈금선들의 색깔들은 아마 정비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축을 출력 형태대로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문제지에 보면 축을 출력 형태대로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축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문제지에서 한번 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을 보시면
좀 크게 할게요. 축을 보시면 뭐 여기 좀 축을 보겠습니다. 축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축은 왼쪽에 있는 축, 일단 왼쪽에 있는 축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축은 똑같아요. 여거나 문제지나 똑같죠? 최대값이 45만 원이고 최소값이 0이고 맞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축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비교해 봤더니 오른쪽에 있는 축을 비교해 봤더니 좀 다르죠? 맞죠? 오른쪽의 축은 보시면은 최대값이 3천이네요. 3천. 3천이고 보시면 최소값은 0이고 요 단위는 1000이 돼요. 1000. 맞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해요? 축에 있는 눈금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조절하냐면 우리가 요 세로 값축을 클릭하세요. 세로 값축을 클릭하시고 이 보조 세로 값축, 이 보조 세로 값축의 축의 눈금을 변경하는 단추는 요 단추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축 옵션이라는 단추입니다. 축 옵션에 축 옵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축 옵션을 클릭해 주셔야지만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페인트통만 했지만 축 옵션이라는 단추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 옵션. 그렇게 축 옵션 선택하시고요. 제가 자꾸 선택이 해제가 돼서 선택되셨으면 이제 최대값이 뭐래요? 아까 3,000. 그리고 주 단위는 뭐였까요? 주 단위는 아까 1000이었죠. 1000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7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부터 시작해서 축을 바꾸는 것까지 7번 문제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번 범례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례요. 그러면 범례는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요. 범례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우리가 제1작업에서요. 필드명이 Alt 엔터로 입력된 것만 좀 달라요. 여기 수강료 단위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줄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직접 차트 작성하는 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범례의 이름을 한 줄로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례를 클릭하세요. 범례를 클릭하시고요. 범례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아래쪽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어디요? 범례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해서 그 필드명을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면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될까요? 수강료 단위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료 단위원을 클릭하시고 편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단위원. 내가 한 줄로 바꾸고 싶은 그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편집을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여기 편집 다시 한번 누를게요. 클릭하시고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이 이름을 그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바꿀까요? 수강료 단위원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편집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수강료 단위원을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 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강료 단위원은 바뀌었네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작업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블럭을 잡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항목 축이 가로 항목 축이 6개의 그 항목만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2개는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내가 필요 없는 항목을 빅데이터 필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실기도 없네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 가로 항목 축에 필요 없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2개 정도 체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우리 실제 출력 형태하고 거의 똑같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 범례는 끝났고요. 8번 범례는 끝났고요.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도형을 삽입해서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요. 9번 도형을 그리고 도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나타내시면 돼요. 도형을 그리고 출력 형태라는 거는 뭐죠? 출력 형태라는 거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출력 형태 있잖아요. 여기 요 그림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래요. 그러면 삽입에 도형 들어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은 여기 맨 끝에 설명선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설명선 있는 곳에 여기요. 여기 도형 여기 설명선 이게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거든요.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위치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적당히 그렸나요? 그리신 다음에 요거 지금 요거 만들려고만 했지 뭐 글자 색깔이라든지 요 상자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일단 홈탭으로 먼저 갑니다. 홈탭으로 가셔서 우리는 차트 영역이 모두 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요 맑은 곳이 클릭하시고 요거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 엔터. 굴림으로 바꿔주셨나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도 무슨 색깔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흰색 아닌가요? 흰색. 이거 흰색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자 색도 최다 신청 인원이 검정색인 것 같아요. 그럼 검정색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아마 커서가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최대 엔터 신청 인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까 홈탭에 어떻게 했죠? 들어가셔서 여기 요 상자는 굴림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채우기 색은 흰색, 글자 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가로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홈탭에서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홈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바깥에 클릭하시고 이제 여기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말풍선의 요 꼬리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꼬리만 살짝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노란 조절점이 있을 거예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번까지 다 됐고요. 마지막 10번 문제를 해볼게요. 이 차트가 약간 변형됐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됩니다. 말풍선. 그 다음에 8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계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계열이 여기 계열이 보시면 좀 이렇게 좀 넓지 않나요? 맞죠? 맞죠? 이게 좀 넓어요. 간격이 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요. 계열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까 요 계열 있잖아요. 요 주황색 막대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축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간격 너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격 너비를 뭘로 바꿀까요? 한 80 정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80 정도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뭐죠? 계열을 선택하고 계열 여기 아마 눌러져 있을 거예요. 여기 축 옵션, 계열 옵션에 여기 간격 너비를 한 80 정도로 바꿔주시면 아마 간격이 좀 이렇게 조정이 될 거예요. 넓어지기 때문에 간격은 더 좁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아마 출력 형태에 맞게 모든 형태가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또 뭐 조절할 게 있으면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뭐 5월 14일 2022년 5월 14일 A형 문제는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답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몇 번 또 해볼 거냐면요. 또 이번에는 좀 다른 데이터 레이블이 좀 다른 형식이 있거든요. 데이터 레이블이 좀 다른 형식이 있어서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게 다른 형식이 있어서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네. 아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요. 문제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여시면 됩니다. 4월 9일. 4월 9일 들어가서 우리가 A형하고 B형에 조금 그 레이블 다는 게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것 좀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차트는 또 정리할 건데 2022년 4월 9일형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했죠. 그럼 이제 우리 차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요. 완성본을 보시고 완성본을 보시고 제가 이제 이게 완성본이 좀 작죠. 좀 크게 할게요. 완성본을 보시고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디 부분이 필요할지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면 여기 보면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하는 부분하고 법내에 비용 단위원하고 파견 인원이 필요하네요. 파견 인원. 그러면 우리가 제1작업에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부분요? 입주 청소 여기네요. 직업이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비용 단위원, 또 컨트롤 키 누르고 파견 인원 이렇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필요한 항목들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필드를 이렇게 먼저 블럭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F11키 누르면 제1작업 앞에 이렇게 차트 1이 삽입되면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예. 더블 클릭하셔서 제가 지금 차트가 더블 클릭하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4작업 하고 엔터 치시고 그리고 요 제4 작업을 지금에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하면 어떻게 해요? 제3작업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해서 저는 거기 원하는 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렇게 이름을 잠깐만요. 이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작업이라고 여러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습니다.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제1작업, 2작업, 제3작업 시트 D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문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넓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1, 2,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제4작업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도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1, 2, 3번까지 했고요. 이제 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요. 차트 디자인 도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는 일단 차트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디에 있죠? 차트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 3번, 1번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디요? 여기요.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빠른 레이아웃 몇 번? 3번. 그 다음에 뭐요? 차트 스타일은 1번. 그래서 요 빠른 레이아웃에 3번하고 빠른 레이아웃 3번하고 차트 스타일은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이렇게요. 선택하시면 됐고요. 그러면 4번 문제 끝났네요. 4번 문제 끝났고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뭘까요? 예. 영역 서식,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을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차트 영역 부분 좀 선택이 되어 있네요.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 누르시고 뭐죠? 굴림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뭐로요? 11 굴림 1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우기 효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 해줘야 되잖아요. 채우기 효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영역 부분이 있잖아요. 차트 영역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뭐가 나타났죠? 오른쪽에 차트 영역을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채우기 가셔서 채우기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채우기 효과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채우기 효과 클릭하시고 채우기 효과 이렇게 클릭하시면 밑에 목록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질감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시고
여기 있는 질감 눌러서 무슨 박엽지요? 파랑 박엽지네요. 이번에는 파랑 박엽지. 여기 맞죠? 그 차트 영역 서식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 옆에 요 목록에서 뭐를 선택하시면 될까요? 파랑 박엽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파랑 박엽지. 그러면 선택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 영역 해볼까요? 그림 영역 클릭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어디래요? 흰색이래요. 그럼 단색 채우기죠, 뭐. 맞죠? 그림 영역 선택하시고 단색 채우기의 색깔은 무슨 색이요? 흰색. 흰색 배경 1.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흰색 배경 1. 어디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흰색 배경 1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흰색 배경이에요. 단색 채우기에 흰색 배경이에요. 그림 영역 서식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면 단색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 서식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번에는 6번 제목 서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제목 서식을 하시오. 제목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서식은요. 차트 제목은 굵게 20으로 하고요. 채우기 색은 흰색, 테두리 색은 검정색으로 하래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여러분.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죠. 그러면 홈 탭으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굴림 20,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무슨 색이요?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어디에요? 굴림 홈탭에 굴림 20, 굵게, 그 다음에 검정색은 하란 말은 없지만 우리 검정색도 해줍시다. 그 차트 제목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흰색, 단색 채우기 어디요? 흰색 되어 있네요. 테두리 무슨 색깔요? 실선의 검정 색깔. 요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 차트 제목 서식이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단색 채우기에 흰색, 아마 흰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까 그림 영역을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 뭐요? 실선에 무슨 색깔요? 검정 색깔. 여기 검정 색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뭐를? 채우기하고 테두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채우기는 뭐요? 흰색 배경 일로 하고, 테두리의 실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차트 제목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차트 제목은 어디에서 바꾸면 될까요? 여기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홈 사무실 클리닝 사업 현황 분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끝나고요. 그러면 차트 제목 6번 차트 제목 서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죠. 엄청 많아요. 근데 차근차근히 조건을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보시면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하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계열을 선택하세요. 계열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단축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아까 어떻게 해요? 파견 인원의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파견 인원의 목록 단축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요. 보조축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조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딱 이제 꺾은 선형으로 바뀌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요? 표식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여기 문제에도 있지만 표식을 어떻게 하래요? 마름모 10으로 하래요. 마름모 10으로 하시고 레이블 값도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레이블 값도 볼게요. 그럼 표식 먼저 마름모 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식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 이렇게 클릭합니다. 표식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표식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본 제공 가셔서 뭘로요? 두 번째 있는 마름모 선택하시면 되고 크기는 10 하시면 됩니다. 여기 10.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식을 먼저 선택하고 요거 1번 표식 선택하고 표식에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가셔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표식에 표식 옵션 어디 들어가서요? 형식 그리고 크기 이렇게 지정하시면 1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레이블 값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값을요. 좀 크게 하고 우리 레이블 값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레이블 값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대 그래프 위에 있는데 바닥 왁스 작업의 막대 그래프, 세로 막대 그래프 위에 40만 원이라는 게 있네요. 막대 그래프 위에 레이블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왁스 작업이죠. 바닥 왁스 작업 한번 이 막대 그래프로 클릭하세요. 한번 클릭하면 막대 그래프가 다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바닥 왁스 작업만 한 번 더 클릭하세요. 더 클릭하셔서 얘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레이블을 달고 싶은 계열만 그 항목만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얘는 세로 막대 위에 삽입이 되는 거는 오른쪽 단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삽입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막대 위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있죠?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추가돼서 안 나오는데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시면 자동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단추로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렇게 하시면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그 다음은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눈금선, 각종 눈금선하고 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눈금선부터 먼저 해봅니다. 주 눈금선 클릭하세요. 주 눈금선, 가로 주 눈금선 딱 클릭하시면 주 눈금선 서식이 나타나죠. 주 눈금선 서식이 나타나면 우리 어떻게 한다 했죠? 실선 하시고 검정색 자동으로 들어가죠. 대시 종류의 파선 요거 눌러주시면 된다 했어요. 대시 종류의 파선. 주 눈금선 먼저 선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주 눈금선에 뭐죠? 실선 누르셔야 됩니다. 실선 누르시면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 대시 종류는 뭐요? 파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죠? 실선에 검정색 파선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선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죠? 여기 먼저 세로 값축 여러분들이 세로 값축을 먼저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실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가로 항목축 선택하셔서 실선 그 다음에 보조 값축 선택하셔서 실선 이렇게 하시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선택하셔서 각각 항목을 선택하셔서 실선에 여기 검정색이 자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제목 테두리색을 검정색으로 하는 바람에 아마 검정색이 아마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맞죠? 여기 검정색, 여기 세로 값축에도 세로선이 검정색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 선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축을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봤더니 이제 축을 잘 보시면 축이요. 여기 있는 축도 왼쪽에 있는 축도 지금 좀 안 맞고 맞죠? 오른쪽에 있는 축도 지금 여기 있는 문제지 출력 형태에 있는 축하고 두 개 다 맞죠? 두 개 다 축의 숫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두 개 다 바꾸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축을. 그래서 한 개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뭐를 바꿔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6번에 범례 있잖아요. 범례에서 두 가지 항목을 먼저 없애고 축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7번부터 먼저 하고요. 8번의 범례부터 먼저 하고요. 범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항목을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하고 범례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번 범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범례는 어떻게 바꾸죠? 범례 바꾸실 때는 범례는 딱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맞죠? Alt 엔터를 친 범례 요거만 한 줄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범례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요거 잊지 마세요.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우리 뭐를 바꿀 거예요? 두 줄로 있는 게 비용 단위 원이잖아요.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편집 누를까요? 내가 지금 Alt 엔터를 쳐서 두 줄로 입력되어져 있는 거를 편집해야 되겠죠? 편집 누르고 들어가셔서 편집하는데 옆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내용 비용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를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한 줄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거 가로 항목 축에서 두 가지 항목 빼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항목 빼야 된다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 전산실 청소가 없네요. 전산실 청소 체크 없애고 그 다음에 계단 청소, 에어컨 청소, 줄눈 시공 뭐 있는데 건물 외벽 청소가 없네요. 건물 외벽 청소 이렇게 실제로 뭐를 보고 출력 형태에 있는 가로 항목에 있는 항목들을 보고 두 가지를 빼시면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빼신 다음에 체크를 없애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탑 눌러주면 이제 우리 출력 형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축을 한번 봐보세요. 축을 한번 봐보시면 어디가 안 맞을까요? 왼쪽의 항목 축은 맞습니다. 맞죠? 최대값이 60이고 단위는 10만이니까 맞는데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최대값이 5명이고 단위는 주 단위는 1명으로 돼 있네요. 1명 1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 값축 클릭하세요. 세로 값축 클릭하시고 어디요? 요 그래프 요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뭐요? 여기 보조 세로 값축 누르신 다음에 그래프 누르시면 축 옵션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축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페인트 통에만 하다가 이번에 축 옵션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래프 모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차트 모양처럼 생긴 거 하시고 최대값은 아까 뭐였어요? 최대값은? 최대값은 아까 5였죠? 5 하시고 주는 0.5가 아니고 1 하시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면 미리 보기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 축이 양쪽의 축에 모두 값을 수정해야 된다. 그럴 때는 먼저 뭐부터 하고 범례명을 먼저 바꾸시고요. 항목을 두 개를 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바꿔줘야 될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바꾸라고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8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9번 해야겠죠? 9번 뭘까요? 9번 도형을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도형을 삽입하래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삽입하래요. 그리고 우리 문제에 나와 있네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 문제 보시면 이렇게 최다 작업이라고 이렇게 삽입을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삽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누를까요? 삽입 누르시고 도형에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하셔서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디든 뭐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홈탭으로 가셔서 이거 뭐요? 굴림이죠. 우리 차트 영역은 굴림이라고 있으니까 굴림 엔터 맞죠? 그리고 11 우리 11로 돼 있는데 11 굴림 11이고 요 뭐죠? 채우기 색은 흰색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저거요. 여기 보시면 선택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최다 작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로 가운데가 안 들어갔네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요거요.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잘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오류가 나서 굴림 11 우리 차트 영역이 굴림 11이니까 맞죠? 채우기 색은 하얀색, 글자 색깔은 검정색,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우리 이거 제1작업에 제목 상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제목 상자는 뭐가 더 들어갔죠?
여기 굵게가 더 들어가고 제목 상자는 24였는데 맞죠? 그게 좀 다르네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맞게 하셨으면 이제 어떨까요? 그 노란 조절점으로 그 조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적당한 모양만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꼬리 모양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뭐 해줄까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출력 형태에 맞지 않은 거 있죠? 뭐 맞지 않나요? 간격이 좀 안 맞잖아요. 맞죠? 간격을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열을 클릭하시고 계열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열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계열 옵션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간격 너비를 요거 뭘로 하면 된다 했죠? 한 80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 너비를. 그래서 요거 블럭 잡아서 80 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요번 문제의 관건은 뭐죠? 요번 문제의 관건은 뭐냐면요. 요거죠, 뭐. 요거. 맞죠?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 형에는 레이블을 달 때 오른쪽 단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그 막대 위에 추가가 되는구나라는 거. 그거 꼭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B형 문제. 4월 9일 B형 문제가 또 약간 이제 여기 뭐죠? 여기 꺾은 선형의 레이블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B형 문제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B형 문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차트 삽입하고 그거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9일 B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를 보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출력 형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를 보시는 거죠. 뭐죠? 하스스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하고 만족도하고 뭐요? 수익금 100만 달러네요. 그럼 먼저 블럭 잡을까요? 하스스톤 게임명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만족도 드래그 또 뭐 드래그요?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치울게요. 이렇게 치울게요. 뭐 드래그요? 게임명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만족도 드래그 수익금 100만 달러도 드래그 이렇게 세 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고 F11 누릅니다. F11이 우리가 차트를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묶은 세로 막대형을 F11 누르시면 차트가 제1작업 앞에 삽입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제4작업 엔터 치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제3작업 뒤로 이동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제3작업 뒤로 3작업 뒤로 이동.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4작업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1번, 2번, 3번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그럼 우리 4번 문제 차트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요. 그럼 먼저 차트 디자인을 하려면 차트 선택해야겠죠?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디자인 탭이 나옵니다.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차트 영역을 딱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차트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럼 빠른 레이아웃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차트 도구 디자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빠른 레이아웃하고 요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빠른 레이아웃은 3번, 차트 스타일은 1번. 이렇게 첫 번째 거란 뜻이고 빠른 레이아웃은 세 번째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몇 번요? 우리 몇 번 할까요? 이제 영역 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 우리가 아까 어차피 차트 디자인을 바꾸느라고 영역이 서식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홈탭으로 가셔서 먼저 뭐부터 바꿀까요? 글꼴부터 바꿀까요? 차트 영역은 굴림 10일이 돼요. 그러면 맑은 고디 클릭하셔서 요거 굴림 바꿔주시고 엔터. 10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차트 영역이 굴림 11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거 설명서 넣었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굴림 11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굴림 10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에 채우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바꿔줘야 돼요. 그럴 때는 차트 영역을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이 나타났고요. 차트 영역 서식의 페인트 통이에요. 아마 페인트 통이 자동으로 이게 채우기하고 뭐 테두리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지에서는 테두리는 하라는 얘기 없고 채우기 색깔을 고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감 누르시고 뭐 누를까요? 요거 여기 질감 누르셔서 파랑 박엽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맞죠? 파랑 박엽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됐나요? 차트 영역 서식은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에 파랑 박엽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번엔 그림 영역 클릭할까요? 그림 영역 클릭하시면 위에 뭐로 바뀌죠? 그림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림 영역은 뭐로 바꾸면 될까요? 단색의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흰색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 흰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흰색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그림 영역 서식은 뭐라고요? 단색의 흰색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 영역 선택의 흰색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어떤 색깔에서 흰색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영역은 채우기 색을 어떻게 하래요? 흰색 배경 1로 하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6번 제목 서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제목 서식이요. 차트 제목 서식이네요. 차트 제목 서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 제목을 먼저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먼저 글꼴 굴림 굵게 20이네요. 홈 탭에 가셔서 굴림은 돼 있네요. 그럼 20 선택하시고 굵게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 문제지에는 없지만 조건에는 없지만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정색. 가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검정색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글자 색깔 검정색. 됐나요? 됐고요. 이제 차트 영역도 채우기 색하고 테두리를 주래요. 그러면 채우기 색은 뭐로 주래요? 단색, 흰색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뭐요? 이번에는 뭐요? 실선, 테두리를 주래요. 실선에 무슨 색이요? 검정색. 요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차트 제목 서식은 채우기는 뭐를 하래요? 채우기는 어떻게 단색에 흰색을 채우시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뭐는 테두리는 실선에 검정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테두리라고만 돼 있지만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고요. 이제 차트 제목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수식 입력 쭉 클릭하시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역할 수행 아케이드 게임 현황 이렇게 쓰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어떻게 돼요? 차트 제목이 바뀌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차트 제목 끝났네요. 차트 제목 끝났습니다. 그래서 6번 차트 제목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이제 아주 많이 또 작업들이 남아있는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7번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하나씩 잘 그냥 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수익금요. 수익금 100만 달러의 차트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하래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열 선택할까요? 계열 선택하셔서 이 계열이 파란색 계열입니다. 오른쪽 단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누를까요? 수익금 100만 달러의 차트 종류를 뭘로 바꾸래요? 네 번째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고 보조축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금 100만 달러에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바로 하자마자 뭐 하시면 돼요? 요거 표식 마름모 10이래요. 그럼 표식 선택할까요? 표식 딱 클릭하시고 표식 클릭하시면 옆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온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뭐요? 마름모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표식,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마름모, 기본 제공 눌러주셔야겠죠. 기본 제공 눌러주시면 마름모를 정할 수가 있고 형식은 크기는 10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표식은 끝났네요. 표식은 끝났고요.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요거 잊지 마세요. 레이블 값을 바꿔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우리 완성본 문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출력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던전 앤 파이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쭉 가보니까 여기네요. 여기 맞죠? 여기 보시면 꺾은 선형,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삽입이 되어 있네요. 맞죠? 요거 보시고 어느 항목에 레이블이 달려 있는지, 막대 그래프에 달려 있는지, 꺾은 선형에 달려 있는지를 잘 보시고 던전 파이터에 꺾은 선형을 클릭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던전 파이터에 요 꺾은 선형은 요거 아닌가요?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던전 파이터의 꺾은 선형 요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얘는 보시면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꺾은 선형 위에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아까는 우리가 꺾은 선형의 위에 삽입할 때는 저기 위에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 삽입할 때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알아서 꺾은 선형의 오른쪽에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렀더니 알아서 맞죠?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1600이라는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됩니다. 막대형은 오른쪽 단추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막대 위에 바깥쪽 끝에 삽입이 되고요. 바깥쪽 끝에 삽입이 된다고 하고요.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단추를 이용해서 오른쪽 단추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그 레이블이 오른쪽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여기 디자인에 여기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이 레이블을 만약에 위로 시험이 났다 그럼 위, 아래쪽에 시험이 났다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레이블 값까지 됐으니까 이제 이거 선, 눈금 선들 다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주눈금선부터 해주겠습니다. 주눈금선 클릭하세요. 그럼 주눈금선 서식이 나오죠. 나오면 우리 뭐죠? 실선, 그 다음에 대시 종류는 파선.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대시 종류 파선. 주눈금선 서식. 맞죠? 그럼 실선 하시고 색깔은 무슨 색이요? 검정색. 그 다음에 요거 대시 종류가 네 번째 있는 거 뭐요? 네 번째 있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있는 파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각각 항목 축의 선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세로 값축 선택하셔서 어디요? 선의 실선. 밑에 아래쪽에 무슨 가로 항목축 선택하셔서 실선. 보조 세로 값축 선택하셔서 실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모두 다 실선으로 검정색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검정색이 안 돼 있으면 검정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선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축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축을 보세요. 이제 축 보시면 여기 오른쪽 왼쪽 축에 숫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숫자는 맞는 것 같아요. 3.8, 4 이렇게 맞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값 축이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값은 2000이네요. 최대값은 2000이고 여기는 뭘로? 보시면 400단위 아닌가요? 400 단위로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주 단위는 400이 되고 최대값은 2000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여기 바꿔봅시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되셨으면 여기죠. 막대 그래프 모양의 축 옵션 요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맞죠? 먼저 보조 세로값 축을 선택하고 그래프 모양처럼 생긴 거 누르신 다음에 뭐요? 축 옵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계속 우리 페인트 통만 하다가 축 옵션이 나왔네요. 선택하시고 이제 최대값은 뭐래요?
최대값은 보시면 2000이래요. 2000, 2000. 그다음에 주 단위는 뭐예요? 400이었죠. 4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400. 그러면 우리 축까지도 정확하게 맞게 나오네요. 축까지도 정확하게 맞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번은 다 했고요. 이제 8번 법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법내요. 8번 법내. 법내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면 돼요? 법내를 보시면 되겠죠. 법내를 보시면 법내가 문제가 있는 걸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특히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Alt 엔터를 쳐서 두 줄로 입력한 거는 한 줄로 입력해야 되고, 이 중에서 뭐가 없어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거 몇 개요? 2개를 제거해 주시는 거. 그거 해주러 가겠습니다. 그럼 법내를 선택하시고 법내 위에서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법내 위에서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눌러주십시오. 오른쪽 단추 법내 선택하고요. 법내 선택하고 오른쪽 단추 데이터 선택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죠? 두 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수익금 한 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수익금 100만 달러죠? 클릭하시고 편집 들어가서 똑같이 옆에서 써주시면 돼요. 수익금 가로 열고 100만 달러. 띄어쓰기가 있으면 띄어쓰기도 그대로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계열 편집.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확인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서 뭐를 보고 출력 형태를 보고 필요 없는 거 2개 빼시면 돼요. 하스스톤 있네요. 피파 온라인 있고 크로스 있고 림월드가 없네요. 림월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도 없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도 없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2가지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뭐를 보고요? 완성에 있는 요 데이터를 보고 6개밖에 없잖아요. 2가지 항목은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 없는 거는 체크를 2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크로스 파이터 그 다음에 맞아요. 월드 오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요. 이제 그래프가 자동으로 제대로 잡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뭐 할까요? 이제 도형할까요? 도형하시고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도형 뭐죠?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삽입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맨 끝에 있죠.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적당한 위치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중에 또 수정하셔도 되니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홈 탭에 가셔서 이거 뭐로 바꾼다고요? 글씨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1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흰색, 도형의 채우기 색, 그 다음 글자 색은 검정색,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최다 수익금, 글씨가 입력이 안 되네요. 다시요. 클릭하셔서 최다 수익금 적어줄게요. 최다 수익금 엔터 최다의 수익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좁으면 여기 좀 넓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꼬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했고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출력 형태에 맞게 여기 간격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출력 형태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맞게 어떻게 하죠? 요 계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간격 너비를 뭘로 해주시면 돼요? 80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맞죠? 요 간격 너비 80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80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차트는 여기서 이런 유형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유형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차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